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능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지능과 공부도 유전일까요? 리처드 니스벳의 위대한 수업, 지능, 유전인가 환경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양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지능을 유전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IQ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유전에서 온다고 믿었죠. 유아기의 환경이나 성장 배경, 학교에서의 교육 등은 지능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대가 지날수록 전체적인 지능 지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흑인의 IQ는 백인보다 낮고 동양인의 IQ가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유전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리처드 니스벳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IQ가 유전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나 소수민족은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IQ가 유전이라는 논리를 따르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IQ는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실제 다른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쌍둥이를 비교해보면 IQ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지능은 유전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가정환경 테스트인 가정환경 자극평가, 이른바 홈테스트에서는 집안 환경이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관찰하고 점수를 매기는데요. 예를 들면 집안에 책은 얼마나 있는지,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는지 같은 요소들을 보죠. 이 홈테스트의 평균 정도 되는 가정의 아이들과 상위 32% 가정의 아이들을 비교해봤을 때 IQ 차이는 9점 정도 됩니다. 꽤 큰 차이죠. 그리고 교육도 지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데요. 미국에서는 8월생까지는 올해 입학하고 9월생부터는 내년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말에 두 아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8월 31일생 아이가 9월 1일생 아이보다 IQ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의 IQ는 점차적으로 증가했죠. 세대가 지날수록 지능지수가 낮아진다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지난 70년간 IQ 점수는 평균 18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데요. 고등학생과 대학원생 정도의 차이가 18점 정도 나죠. 왜 IQ는 계속 높아졌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시대의 혁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과 연산 능력이 필수가 되었죠. 읽기와 쓰기 같은 기초교육은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철학적 사고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초적인 추론도 잘 하지 못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사실적 추론도 어려워하는데요.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저는 여자가 아닌데 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사고방식은 초등교육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혁명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보가 이전과는 다른 데이터나 숫자 등 훨씬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석적, 수학적 사고가 중요해졌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더 복잡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쉴 때 하는 오락거리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컴퓨터 게임도 우리 지능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말하는데요. 팩맨 같은 옛날 게임들은 지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게임들은 고도로 복잡하죠. 이런 게임들을 익히는 건 역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종적 차이는 어떨까요? 흑인과 백인의 IQ 차이는 존재하지만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종적 유전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러 실험들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흑인들은 유전자의 80%를 아프리카 유전자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아프리카 유전자를 2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아프리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 사이의 IQ 차이는 없습니다. 유전자와 IQ 수치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동양인과 서양인은 어떨까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동양인이 당연히 서양인보다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전적 차이는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의 1966년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고등학생과 유럽계 고등학생들의 IQ를 비교했는데요. 그 당시에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IQ는 유럽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죠. 반면에 미국의 수능인 SAT 점수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더 높았습니다. 제임스 콜먼은 이들을 30년 동안 추적 연구했는데요. 중년이 되었을 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럽계 미국인들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동아시아에는 유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자 역시 인지 능력에 있어서 선천적
능력보다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죠. 그 때문인지 오랜 시간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은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양의 부모는 서양의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동양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동양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서양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스벳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습니다. 지능의 근본은 유전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은 매우 중요하죠. 교육에 대한 동서양 접근법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이 차이점은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 아시아계에 큰 이점을 줬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리처드 니스벳의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논리력과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위대한 수업 본방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는 것도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